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 11도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울산 기상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2015년 2조 원 돌파 이후에 5년 만인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 역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씨앗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조이소 탱크 폭발 사고. 바람에 날려온 풍등축제 불똥으로 시작된 물길을 감당하지 못해 17시간 동안 저절로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울산엔 500만 리터 이상 대형 유류 저장 탱크가 무려 770기 넘게 밀집해 있습니다. 울산시는 방사거리 130m, 분당 3만 리터를 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국비로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 모두 3조 2,715억 원의 내년도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전국 170개 지자체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늘면서 전년 대비 7,200억 늘었습니다. 2015년 첫 2조 돌파 이후 5년 만에 3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신규 사업은 160세 건에 1,400억 원대로 민선 질기 역점 사업의 설계비가 대거 반영됐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 11억 원, 농소 애동 국도 건설 50억 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42억 원과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원 사업 74억 원. 함양 울산 고속국도와 청년과 농소를 연결하는 도로가 속도를 내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미래차 안전시험장,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사업이 첫 삽을 뜹니다. 하지만 미포 선박 화재를 계기로 추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을 비롯해 3D 프린팅과 수소산업 관련 일부 시설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가 극심한 재정난에다 첩보문건 사태로 기울어지고 있는 시정의 버팀목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처음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말을 아꼈던 송철호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명 수사 의혹을 묻자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거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내용을 인용한 뒤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후 시민에게 속 시원히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송 시장은 앞서 출근길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최초 제보를 했는지 알았느냐는 언론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장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이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만나 대통령의 공공병원 공약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송 시장이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는 청와대가 공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선언 또한 한 무자격 민간인 송철호 씨 공약까지 만들어줬다는 말인데 이게 청와대 선거 개입, 선거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측은 당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통상적 민원 청취 업무였으며 공공병원 건립은 김기현 전 시장도 공약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어물동 금천마을 하천 둔치에 있던 느릅나무. 수령 150년으로 마을의 자랑이던 이 나무 두 그루가 며칠 전 사라졌습니다. 지난 5일 몇 명의 남성들이 한낮에 중장비까지 가져와 나무 두 그루를 무단으로 채취해 간 겁니다.
나무는 없어지고 땅을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파가냐 이러니까 말은 안 하고요. 그냥 막 자기 일 끝내놓고.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뽑아간 것은 개발 제한 구역법과 하천법 위반입니다. 사라진 고목들은 조경시장에서 수천만 원에 팔리는 나무지만 16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는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이 나무는 우리 동네의 수호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 없어져가지고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100년 이상 마을과 함께해온 나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렇게 장가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자 자체를 확인해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들과 주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2010년부터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가 있고 우선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포르투갈 현지에서 김태훈 PD가 전합니다. 1995년 댐이냐 암각화냐 첨예한 갈등 끝에 포르투갈은 댐을 포기하고 암각화라는 문화재를 선택했습니다. Ele foi classificado como património nacional português e que 2 anos depois já tinha sido classificado como património mundial pela Unesco. 이후 암각화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곳 포주쿠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 3,000명에 불과한 이곳 포주쿠아에 작년에만 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고 암각화 현장에는 15,000명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증가하자 포주쿠아에서는 대규모 호텔을 짓는 대신 농가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늘렸습니다. 루이자 씨의 집도 그중 한 곳입니다. Social, acima de tudo, e cultural, porque a região começou a ser visitada por pessoas. 하지만 코어 암각화는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는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존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단 3곳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페나스코자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위 그림은 바로 페나스코자 3번 바위로 불리는 이 바위 그림들입니다. 이곳에는 2만 년 전에 그려졌던 구석기 시대 바위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3곳에서 바위 15개만 공개해도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를 보려는 관광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 acima de tudo, olhar para as gravuras como algo superior porque são património classificado pela Unesco. 이뿐 아니라 이 지역의 특산물인 와인, 아몬드, 올리브는 코어 암각화 브랜드를 쓰면서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oje as pessoas pensam diferente. Aos poucos as pessoas vão percebendo que esta questão cultural que nós temos na questão das gravuras é não só importante como também é estruturante para o território.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포주쿠아에서 UBC 김태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근무 시간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와이파이 관련 실무 협의가 진행되는 20일까지 접속 차단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노조도 이번 주말 예정된 특근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9일 회사는 근무 시간 중 와이파이를 통한 동영상 시청 행위가 안전사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했지만 노조는 노사 협의 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특근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울산 지역에는 15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울산 지역의 벤처기업은 15곳으로 이 중 2곳은 이번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87개 회사가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업체 수를 기준으로 울산은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고용률이 2년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울산의 지난달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오른 60.1%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에 60%대로 올라섰습니다.